뭐가 떠오르시나요? 간고등어? 전통적인 안동 소주? 아니면 하회탈? 저는 찜닭이 떠오르던데. 안동에는 약 10여 가지 특산품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국화차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안동의 쟁쟁한 특산품들 사이에 당당히 위치하고 있는 국화차를 소개합니다. 이곳은 대표님이 운영하는 체험장 및 카페입니다. 오늘은 이곳에서 뵙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11월 수확 이후 약 3개월 만에 뵙습니다.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11월 한 달 국화 수확하고 차를 만들었잖아요. 그럼 그 과정이 한 달이고, 그 다음에 만들어진 국화를 또 국화차를 선별하는 과정이 있어요. 이게 꽃차이다 보니까 기계로 선별하고 포장을 하다 보면 꽃이 깨지거나 부서지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계를 쓰지 않고 이제 직접 이렇게 수작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한 달 정도 걸리고, 그래서 11월 달부터 1월 달까지는 수확하고 차 만들고 또 포장하는 그런 시간을 제가 보냈습니다. 이곳을 방문할 때마다 대표님의 남다른 고집이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국화 재배를 시작하게 되셨나요? 네, 저는 시골 농부의 딸이라서 그 시골에 있는 흙냄새라던가 자연의 느낌을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제가 결혼을 하고 그런 느낌 때문에 안동으로 정착하게 됐는데, 그때 안동에 정착했을 때 국화차를 시음해 하는 그런 행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차를 시음하게 됐는데, 이상하게 그 시음하는 국화차를 먹으면 머리도 아프고 속이 울렁거리고 이렇게 해서 먹지를 못했거든요. 그랬는데 어느 날 이제 어떤 분이 국화차를 주셨는데 너무 구수하고 맛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연유를 이제 여쭤봤더니, 국화는 독성이 있는데 그 독성을 제거하고 만들어야 숭늉처럼 구수한 맛을 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마셨던 거는 머리도 아프고 속이 울렁거렸던 거는 그 남아있는 국화의 독성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이제 그 국화차, 안동에서 국화차를 개발하신 그분의 차를 제가 먹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가서 직접 국화 재배부터 시작해서 차를 만드는 거를 전수받고, 그리고 제가 이제 국화차를 만들게 됐거든요. 이게 독성이 없는 국화차는 진짜로 장수 건강식품이라고 하셨어요. 저희 그 국화차를 가르쳐 주신 그분께서.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국화차가 사람들한테 이로움을 줄 수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이로움을 주기 위해서는 힘들고 까다롭지만 전통 과목 그대로 수작업으로 국화를 재배하고 차를 만들기를 당부하셔서 제가 지금까지 그거를 그렇게 지켜오고 있는데, 이제 아마 그런 모습들이 조금 고집스러웠다라고 아마 보여졌을 수 있을 겁니다. 보통 국화하면 국화 축제에 있는 꽃이 떠오르는데 차로 내려먹는 국화는 다른 건가요? 보통 가을이면 국화꽃이 주변에 많이 피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눈으로 보는 관상용인데, 8월 중순이면 그때부터 국화꽃이 피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눈으로 보는 관상용 국화고, 색깔도 다양하고 향기도 다양하고 모양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제가 재배하고 있는 차를 만들 수 있는 국화는 종류가 따로 식용국화라고 따로 있는데, 금국이라 그러기도 하고 감국이라 그러기도 하고 항어자라 그러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불려지고 있는데, 저희 그 차를 만드는 국화는 10월 중순부터 이제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해서 11월 말까지 꽃을 피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종류가 다른 거는 확실합니다. 이 한 잔의 국화차가 만들어지기까지 모든 과정을 알려주세요. 식용 국화를 가을에 제가 재배를 해서 가을에 수확을 하잖아요. 근데 보통 국화 같은 경우에는 여러 해 식물이라서 한 번 심어 놓으면 계속
계속해서 꽃이 자연스럽게 예쁘게 피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꽃을 보는 게 아니라 꽃을 수확해서 차를 만들다 보니까 매년 국화를 다시 심거든요. 근데 봄에 싹이 나는 국화를 잘라서 4월 중순경에 국화 삽목을 해서 뿌리 내기는 그 기간은 한 하우스 안에서 한 달 반에서 한 2달 정도 걸리거든요. 그때쯤 되면 뿌리가 내려서 튼튼해진 그 국화 모종을 5월 말이나 6월 초에 저희가 이제 국화밭에 심거든요. 그때 국화밭에 심으면서 이제 저는 이제 친환경으로 국화를 재배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막 벌레든 병이든 많잖아요. 그 국화를 괴롭히는 나쁜 벌레들을 제가 이렇게 땅 속에서 이렇게 잡아먹게끔 그런 천적을 이용을 해서 국화를 재배해요. 그러면 7월달, 8월달 되면 장마도 오고 태풍도 오잖아요. 근데 그 천적을 넣은 다음부터는 이상하게 국화가 그렇게 많이 병도 별로 없고 좀 많이 좀 튼튼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7, 8월을 무사히 잘 보내고 나면 9월 중순쯤 되면 이제 국화꽃 망우리들 이렇게 몽우리들이 이렇게 하나 조금씩 올라오거든요. 그럼 그때쯤 되면은 10월 초 중순 되면 이제 첫서리가 내리거든요. 그럼 이제 그거를 대비해서 이제 그 국화 골마다 골줄을 다 꼽아가지고 쇠 골줄을 꼽아가지고 이불을 덮어야 되거든요. 원래 국화는 서리를 맞고 하면 향도 짙어지고 또 국화 맛도 단맛이 더 많이 나는데 된서리를 맞아버리면 꽃을 수확할 수가 없고 갈색으로 변해버리거든요. 그래서 항상 첫 번째 내리는 그 서리를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쯤 되면 10월 말쯤 되면 첫 서리가 한번 오니까 이제 그거를 피해서 이불을 덮어주면서 관리하면서 국화 11월 초가 되면 이제 국화 수확을 제대로 하는데 그때는 이제 활짝 핀 꽃일수록 독성이 약한 편이에요. 그래서 그 활짝 핀 꽃만 골라서 수확을 하고 그리고 그날 수확했던 거는 또 당일 국화차 차를 만드는데 그 국화 독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이제 5가지 한약 재료에 데친 물에 국화꽃을 또 데쳐요. 그 데치는 과정에 수증기라던가 그 물기를 건조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과정 속에서 국화독이 다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데 제가 그 뿜어져 나오는 국화독을 어쩔 수 없이 제 몸으로 다 이렇게 흡수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국화독이 제 몸에 이렇게 흡수되다 보면 데치다 보면 이렇게 수증기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수증기에 노출되어 있는 가장 간단한 쉽게 설명을 드리면 제가 그 데치는 과정도 눈으로 봐야 되는 거고 또 꽃의 상태를 봐야 이제 어느 정도인지를 알고는 건져내고 하는데 그렇게 보다 보면 수증기가 눈 쪽으로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눈동자가 마비가 와서 이렇게 떨림이 계속 있어요. 눈동자 자체가 그 정도로 국화독이 심한데 지금은 이제 요령이 생겨서 그 막 올라오는 그런 수증기는 제가 이렇게 고개를 돌려서 피하고는 있는데 처음에는 몰라서 이제 그러지고 이제 제가 했었거든요. 근데 눈뿐만 아니라 다른 피부에도 그렇고 국화독이 있으면 많이 부어요, 얼굴이. 우리 그 권투 선수들 그 권투 경기할 때 보면 이렇게 헬멧을 쓰고 하잖아요. 그래서 경기가 끝나고 나면 그 헬멧을 벗으면 왜 이렇게 맞아서 많이 붓잖아요. 저도 그런 상태가 돼요. 저는 맞지는 않지만 제 몸으로 온 거는 국화독이거든요. 근데 그게 그걸로 인해서 얼굴이 되게 많이 부어요. 근데 제독이 된 국화차, 제가 만들어 놓은 국화차는 국화 독성을 빼고 만드는 국화차는 해독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강한 음식을 피하기 때문에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대신에 국화차를 제가 계속 마셔요. 물 대신에. 그러면 허기도 덜 지고 제가 국화독으로 이렇게 부어있던 몸들이 많이 가라앉거든요. 이제 그렇게 생활을 하면서 한 달, 2달 동안 차도 만들고 포장도 하다가 보면 한 몸이 회복되는 그 과정도 제가 한 달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붓기도 많이 가라앉고 또 이렇게 눈동자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침침한 편인데 그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는데 그럴 때 제일 주의해야 할 거는 이제 제독이 된 국화차. 그 국화차를 계속 맞아야만이 해독이 된다는 거.
그거 때문에 아마 저희 국화차 드시는 분들도 먹으면 머리가 맑아졌다라던가 아니면 잠을 잘 잘 수 있다던가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그거는 제가 이제 제독에 신경을 써서 만들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데치고 난 다음에는 그 국화가 물기가 있으니까 건조기를 사용을 하는데, 그 건조기는 너무 오랜 시간 돌리다 보면 국화의 향이랑 맛을 잃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기를 제거하는 정도로 1차 건조를 하고요. 그 다음에 2차 건조는 이제 온돌이 있는 따뜻한 방 바닥에 이제 자연 건조를 하는데, 이제 이렇게 하는 시간이 한 24시간 정도 걸려요. 24시간 동안 그걸 건조를 하고 나면 이제 국화차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 뜨거운 물 부어서 활짝 피어나는 국화꽃 그 한 잔을 마시기 위해서는 그 3월 달부터 시작해서 계속 11월까지 여러 과정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냥 전통 방식대로 수작업으로 하나씩 이루어지면서 차를 만들고 있어요. 이거는 진짜 가공이 안 된 거, 국화 독성을 빼지 않고 그냥 국화 꽃을 건조한 상태예요. 이런 거 많이들 보시죠? 이거 막 대바구니로 팔고 엄청 싸게 팔거든요. 근데 이거는 국화 독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인 거고요. 이거는 저희 제품인 거예요. 국화를 독성을 빼고 만든 가공한 그 제품요. 색깔 자체가 다르죠. 이게 국화 독성이 제거된 국화차인 거고요. 이거는 그냥 꽃을 따서 그냥 말린 거, 독 덩어리. 요즘에 꽃차 같은 거 많이 드시잖아요. 많이 만들어져 있고 제품도 있잖아요. 근데 꽃 알레르기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꽃차를 마시기를 싫어하거든요. 왜냐면 막 이렇게 목도 가려울 수도 있고 호흡곤란도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거든요. 근데 국화 축제장에 갔을 때 어떤 이제 가족이 오셨는데 부인이랑 아기들은 너무 맛있다고 국화차를 드시는데 남편분은 전혀 드시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본인은 꽃 알레르기가 있어서 꽃차 자체를 싫어한다고, 그리고 꽃차는 마시지 않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거는 분명히 다르다고, 그 꽃차의 그런 독성을 빼고 만들었기 때문에 드셔도 괜찮다고 얘기했는데, 그 남편분이 막 너무 강하게 막 안 드신다고 하셔갖고 제가 그때 제 신분증을 드리면서 그 남편분한테 신분증을 드리면서 제가 만든 국화차를 드시고 이 신분증을 들고 1시간 넘게 여기를 축제장을 이제 관람을 한번 해보시라고. 그래도 그때까지도 괜찮으시면 저희한테 오면 되는데, 만약에 어떤 변화가 있고 똑같이 그런 증상이 있다 하시면 이걸 들고 그냥 경찰서로 가셔도 됩니다. 정말 그 정도로 제가 자신합니다 그러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진짜 2시간 넘게 행사장을 관람하시고는 저한테 오셔가지고 깜짝 놀랐다면서 꽃차 먹고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고 마셨던 건 처음이라 그러면서, 그래서 그분은 아직까지 저희 국화차 주문해서 드셔요, 그 가족들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꼭 꽃차는 독성이 빠져야 되는데 꽃차 중에 국화가 가장 독성이 강해요. 그래서 함부로 밖에 있는 아무런 국화를 따서 차를 만들었거나 그런 만들어진 차를 드시면 안 되고요. 꼭 국화차 드실 때, 꽃차 드실 때 독성이 제거된 거, 독성이 남아있는 거는 쓴맛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쓴맛이 나지 않고 꽃차를 마셨을 때 순하고 부드럽고 정말 숭늉 마시듯이 맛있어야 돼요. 그게 독성이 없는 좋은 차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국화차 먹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국화차를 일단 맛있게 먹는 방법은요, 한두 가지 차이가 있어요. 다른 일반 차보다가. 일단 이제 국화차 저희 이렇게 포장된 채로 이렇게 포장된 대로 가잖아요. 그거를 뜯어서 여기 집게까지 동봉이 돼 있는데, 여기를 잘라서 보면 이렇게 꽃이 이렇게 국화꽃이 이렇게 말려져 있거든요. 이거를 보통 드실 때 한 6개, 한 5개 정도 넣으면 되는데, 이거는 뭐 많이 넣으면 여러 명이서 오래 드시면 되는 거고, 적게 넣으면 또 적게 우려 드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국화를 말려진 거를 그대로 놓고 난 다음에 차 물이 중요하거든요.
국화차물은 다른 차 같은 경우에는 한번 끓여서 조금 한 김이 빠진 상태로 드셔야 맛있는 맛을 낼 수 있잖아요. 근데 국화차는 오히려 반대예요. 정수기 온도보다가 뜨거운 온도 물을 다시 끓여서 끓인 상태에서 바로 이렇게 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부어주고, 그 다음에 찬물은 헹궈 주신다 생각하고 바로 빼주셔야 돼요. 너무 오래 있다가 보면 국화차에 좋은 성분들이 다 빠지거든요. 이게 제가 차를 만들 때 깨끗하게 잘 만든다고 하지만 그래도 소독하는 것도 있기도 있고요. 또 딱딱하게 말려졌기 때문에 한 번은 헹궈 주시면 약간 이렇게 말랑해지면서 두 번째부터 차가 더 맛있게 우러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도 이렇게 뜨거운 물을 그대로 바로 부어 줍니다. 물이 국화차는 뜨거운 물일수록 더 잘 우러나고 색깔도 더 예쁘게 나거든요. 왜냐면 국화차 같은 경우에는 정수기나 이런 생수를 사용을 하셔도 되는데 미네랄이 많은 물일수록 국화차가 더 많이 노랗게 우러나요. 그 미네랄 성분이 많아야 우리 몸에 좋은 그런 좋은 것들을 다 이렇게 함께 같이 섭취할 수가 있는데, 해보시면 미네랄 성분까지 다 걸러내버리는 정수기가 있어요. 그럴 것 같으면은 국화차를 우려내도 색깔이 노랗게 나오지를 않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생수를 사셔서 우려 드시는 게 제일 좋거든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국화차 색깔이 노랗게 나오면서 꽃이 딱딱하게 말린 꽃들이 조금씩 이렇게 피어나거든요. 이거를 기다렸다가 조심스럽게 이렇게 덜어 다른 그릇에 이렇게 비워 놓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다시 여기다 물을 붓는 거예요. 두 번째 다시 물을 붓고 기다리면 첫 번째보다가 꽃이 더 많이 피겠죠. 그러면 그 꽃이 필 때 이렇게 뭉쳐져 있다가 피면서 국화에 좋은 성분들이 계속 나오면서 참 물 색깔이 노랗게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물을 넣고 좀 기다리면 꽃이 피면서 우러나잖아요. 그러면 다시 여기 거랑 섞어서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물이랑 섞어서 드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 차 물을 부은 상태에서 계속 가만히 두고 마신다는 거. 그러면 차 맛도 없을 뿐더러 이게 차가 상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 국화차의 향이라든가 그 맛을 느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다시 우렸잖아요. 그러면 기다렸다가 꽃이 피면서 활짝 피면서 노란색 물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거를 다시 다른 그릇에 부어서 드시는 방법. 그리고 아까처럼 꽃만 남겨놓는 거예요. 꽃만 남겨놨다가 다시 마시고 싶을 때 다시 뜨거운 물을 부어서 마시는 방법으로 계속하면 국화 5송이, 6송이를 보통 6, 7번을 우려 드실 수 있는 거예요. 대부분 그 차를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잘 몰라서 머그잔이든 일반 잔이든 그냥 꽃을 넣어놓고는 그냥 그대로 입을 대서 드시거든요. 그러면 차 맛도 없을 뿐더러 변해요. 상하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지켜주면 국화차는 정말 맛있게 처음부터 끝까지 드실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물이 뜨거워야 된다는 거, 정수기 물 뜨거운 온도보다 더 높아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첫 번째 물은 한번 헹궈낸다는 거, 그 다음에는 우러나면 찻잔에 꽃이랑 물이랑 계속 담아 놓는 게 아니라 꽃 따로 찬물 따로 두고 나중에 제가 다시 먹고 싶을 때 뜨거운 물을 부어 먹는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거. 그 세 가지만 잘 지키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맛있는 국화차를 드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